아, 아, 안녕하세요. 문철영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일단 유튜브를 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잠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음, 제가 어떤 과정으로 기술사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러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 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 저는 자격 같은 경우는요. 기사, 전기공사 기사, 소방전기, 소방기계 이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요 세 가지는 아마 제가 대학 때 6개월 동안 도서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하면서 취득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혼자서 6개월 동안 점심 저녁 먹고 도서관 8시부터 10시까지 있으면은 이 맛이 갑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독학은 6개월 동안 진짜 웬만한 저도 의지력이 되게 강하다고 하면 강한 사람인데 이때 6개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이때 알았습니다. 이 혼자서 공부하면은 6개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구나. 이때 알았고요. 그다음에 기술사 같은 경우는요. 음, 건축전기를 먼저 취득했습니다. 네, 건축전기를. 그다음에 발성배전을 건축전기 취득한 다음에 발성배전은 한 6개월 정도 후에 취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전기 발성배전 기술사 준비할 때부터 이 발성배전하고 건축전기 책을 거의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 약간 성격이 틀린데요. 이 건축전기에서는 전원 분야를 어, 완벽하게 아니면 좀 깊게 기술한 책이 없기 때문에요. 발성배전 책을 좀 참고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뭐 솔직히 전기 응용 기술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취득한 다음에 제가 다른 분들처럼 음, 공부를 손에 놓은 게 아니고요. 계속 이 강의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요. 전기 응용은 무난하게 그냥 봤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입니다. 학교는 저는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오리지널 전기공학 출신입니다. 출신이고요. 제 그때 대학교 때 은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지금 이덕실 교수님 동일출판 회로이론 동일출판 이거 기본서입니다. 발성배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발성배전 회로이론의 기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대학교 때 어, 특이하게요. 이분이 이 교수님께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토요일마다 회로이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학교 가서 시험 보고 막 그랬습니다. 물론 시험 보고 나서 어, 저기 동기들하고 소주 한 잔도 하고 했는데 참 기억에 남는 교수님입니다. 굉장히 인자하세요. 좋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복희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력 뭐 그다음에 전력공학 굉장히 이 옛날에 유명하셨던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TV에서 보면 항상 인천 지하철 쪽에 까치가 까치가 앉아서 전력선에 지락사고 났다 아니면 사고가 났다. 그러면 항상 뉴스에 이 이복규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거를 설명하시는 거를 옛날에 봤던 기억이 아주 많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정기기기를 집필하신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저 대학교 때는 이걸 거의 영문으로 했거든요.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영어 수업, 원문 수업, 영어 원문 수업. 어, 그때는 이 책으로는 하지 않고요. 이제 나중에 제가 기숙사 공부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책을 보는데, 물론 이거는 안 보고요. 이거는 물론 송기령 교수님과 봤지만 우리 이복규 교수님께서 만드신 그 수업하신 그때의 그 수업 필기 노트가 제가 그것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공부할 때도 그거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고등학교 정기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발성배정 기숙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안 보시는데요, 꼭 보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요 회로 이론하고요. 여기 보면은 왜 보라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기존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거의 출제됐습니다. 특히 발전기 쪽에서는요 거의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한양대 공학대학원 재학 중이고요. 이제 뭐 여기 보니까 기숙사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기숙사분들이 이 한양대 공학대학원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저 포함해서 기숙사분들이 한 열댓 명 정도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뭐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하는 일은 이제 건설사에서요. 어, 건설사. 왜냐면 제가 이제 기술사가 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한 건요. 대학교 때입니다.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왜 결정했냐면요. 어, 이 은사님 때문에. 대학교 은사님이 이제 저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1학년 때 너희들 머리가 팽팽하니까 기술고시를 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뭐 남자는 군대 가고 술 먹고 뭐 연애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넘어가는 거죠. 웬만한 사람들은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대에서 약간 변리사 공부를 이제 했었습니다. 제대하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야, 이제 머리가 썩었으니까 니들은 이제 안 된다. 기술고시. 변리사 정도는 한번 해봐라. 2학년 때. 이게 1학년 때고요.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변리사를 해봐라. 딱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 3학년 이제 바쁘게 보냈잖아요. 4학년 되니까 교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이덕출 교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이제 글렀다. 머리도 다 썼고, 응? 머리에 이제 알코올 들어가고 떼껴서 싱싱한 머리가 아니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기숙사가 있으니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 기숙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모르고 있다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기술고시나 뭐 변리사 이런 걸 기술고시는 준비도 안 했고요. 이 변리사는 조금 책 보다가 이제 포기했기 때문에 이 기술사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 전기기술사가 뭐 발성배전이 있네, 건축전기가 있네, 응용이 있네, 뭐 철도가 있네,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준비를 하고 기사를 이때 다 이제 취득하고 이제 바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요. 관련된 이제 취직을 해야 되니까 관련된 분야가 어디냐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입학 저기 뭐 취직할 때 설계회사로 가려고 했었어요. 설계회사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네, 저는 몰랐었는데 그 당시엔 몰랐었는데 그냥 같은 회사인가 보다 그랬는데 너무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로 어,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IMF 때입니다. IMF 제 졸업할 때가. 그래서요 아마 뭐 한 거의 1000대 1, 1000대 1 정규직 한 명 뽑았거든요.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습니다. 거기서 설계 관리도 하고요. 시공 관리도 하고 공사 관리도 해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실무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현장은
저기 대형 전산센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전산센터, 거기서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관두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강의는 현재 기숙사 취득하고 6년 차 정도 학원에서 좋은 씨앗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심화반, 건축전기 발송 심화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협회 강의 활동 가끔 하고요. 근데 메인은 이제 주로는 여기서 하는데 음, 한 건축전기는 합격자가 한 열 몇 분, 15분 정도? 그다음에 발송은 한 5분 정도? 이렇게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배출한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했지만 그래도 저랑 한 1년 이상 다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다 저기 합격하셨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어, 왜냐면은 제가 공부했던 방법들이요. 뭐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반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건축전기만 취득했을 때는 뭐죠? 에, 솔직히 제 공부 방법에 뭐 그렇게 커다란 이 확신감이나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뭐 우연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기술사라는 게 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 그래서 그 공부 방법으로 발성이라든가 뭐 응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취득하면서 거의 의문에서 이제 확신이 든 거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기숙사는. 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네이버 기숙사임 카페는 다들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은사님 영향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숙사가 되기로 결심한 데는요. 이 첫 번째 직장에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에서 이 전기직들은 죄송하지만 찬밥입니다. 왜냐하면 건축 애들 플러스 토목 애들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기 설비는 약간 이 변두리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음, 네, 가장 힘든 거는 이 뭐죠? 승직, 승진, 인사고과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인사 평가를 누가 합니까? 건축사업본부, 토목사업본부 다 토목에서 합니다. 전기직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은 안으로 굽겠죠.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잘해도 전기 설비는 어, 인사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요,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하냐? 금액 대비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 이익을 추구하는 건축 토목이 기본적으로 전기 설비보다 10배 정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 토목에서 이제 인사고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우징, 건축 전기 쪽이고요. 플랜트는 약간 틀립니다. 플랜트에서는 그래도 전기 설비가 어, 좀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직장 잡으셔야 될 분들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독립이라고 했는데요. 음, 경제적 자립이죠, 자립. 그러니까 월급 플러스 월급 플러스 기타 수익을 많이 늘려고 했던 겁니다. 음, 왜냐면 뭐 50대에서 나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잘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런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능력 있는 후배들이 다 회사를 떠나고
그다음에 능력 있던 고참 분들도 50대 이후에는 이제 다 자기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좋게 떠나든 나쁘게 가시든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이유는요. 음, 어, 월급쟁이를 좀 탈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어,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경제라는 게 다른 분한테 이 그 본인의 이 생활이 이렇게 맡겨진다는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은 아 이게 경제적으로 좀 자립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 목표치에는 이제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기숙사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이었고요. 대학교 때. 그래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네. 세상에 살면서 뭐 꿈을 이루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꿈은 이뤘고요. 이제 두 번째 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건축전기 발생배전 심화반 수업의 자료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학원 같은 데가 환급이에요. 환급이기 때문에 어,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커리큘럼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전달 매체가 필요한데 어, 그걸 뭐 보강으로 하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채널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기록에 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저장 공간을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음, 어, 기술사를 어떤 분들은 뭐 암기해야 된다. 뭐 암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어, 첫 번째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해의 반복이 바로 암기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음, 기사 때처럼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거의 2, 3년을 소비하십니다. 인생에서 이 2, 3년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방법으로 좀 이거를 전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고요. 특히 어, 모르는 분들이 아니면은 어,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막연히 막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다. 한 제가 봐온 10명 중에 한 8명 정도 8명 약 80% 정도는요. 기사식으로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 이렇게 기숙사 공부는 좀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자주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이런 홍보 매체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고, 뭐 이 정도를 전달을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어, 그래도 앞으로 음, 뭐 제가 뭐 얼마나 요거를 뭐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또 이거를 뭐 형식을 갖추고 뭐 유튜브 뭐 썸네일 해가지고 뭐 하다 보면요. 어, 또 그게 제가 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형식도 없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간단간단하게 말하는 형식으로 동네에서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너무 형식적인 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예, 저희가 뭐 제가 뭐 이거 가지고 뭐 몇만 명 뭐 이렇게 유튜버가 될 건 아니고요. 그냥 이 기술사에 한해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뭐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좀 누르시고요. 그러면 뭐 저도 반응이 있으니까 뭐 힘나서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